상상해보세요. 6억 달러로 요트를 사고 런던의 가장 유명한 거리에는 넓은 저택들이 우뚝 서 있으며 3억 달러가 넘는 개인 제트기가 대기 중인 세계를.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엘리트, 즉 올리가르히들이 누리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비범한 사치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조치와 증가하는 제재가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구금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대한 부가 이제는 강한 감시와 커져가는 위험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어떻게 그들을 가두게 되었을까요?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내는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러시아의 경제전환.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리스 엘친 하의 정부는 서구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급진적인 자본주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백만 러시아인들에게는 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를 잃고 깊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 중 많은 남자들은 이미 소련 말기 블랙마켓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정부의 논란이 된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접근하여 바우처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석유, 가스, 금속과 같은 수익성 높은 산업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들은 평균 러시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모으고 국가의 첫 번째 올리가르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성장은 뚜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남자들이 불을 쌓는 동안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은 이전의 국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러시아 경제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수백만을 뒤에 남겨둔 시스템의 상징으로 여겨졌을까요? 이 새로운 러시아에서는 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올리가르히들에게 생존은 권력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 쌓인 재산의 세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권력과 충성이 성공과 파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번창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관계와 충성심. 1999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소련 이후에 러시아를 이끌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석유, 가스, 광업, 미디어와 같은 중요한 산업을 장악한 초부유한 사업가들, 즉 올리가르히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민영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러시아 경제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푸틴이 취임했을 때 그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영향력은 푸틴과 러시아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를 수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 사례로는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으로 석유 거대 기업 유코스를 이끌었습니다. 2003년 그는 푸틴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유코스는 해체되었으며 그 자산은 크렘린과 연계된 기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푸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이들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저명한 올리가르히 중 한 명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크렘린의 우선사항에 맞춰 정치적 반대 없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충성 덕분에 그는 석유 회사 시브네프트의 지분을 러시아 국가에 수십억 달러에 되팔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광업 거물인 알리세르 우스마노프는 크렘린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슈퍼요트 딜바르와 유럽 부동산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올리가르히들은 러시아 경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도 얽혀 있습니다. 로스네프트와 노릴스크 니켈과 같은 기업을 통해 이고르 세친과 블라디미르 포타닌과 같은 올리가르히들은 단순히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 및 정치 전략을 강화합니다. 세치는 로스네프트의 수장으로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포타닌의 충성은 그의 니켈 및 팔라듐 제국을 국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크렘린의 핵심 자원 통제를 지원하며 민간 재산과 국가 권력 간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성은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많은 올리가르이들에게 충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일부에게는 충성이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모호해지는 비밀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충성을 유지하는 이들은 계속 번창하는 반면 권력에서 밀려나는 이들은 빠르고 종종 잔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젤한 충성과 두려움의 망이 증가하는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무너져 올리가르히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대재벌의 발전 소련이 무너질 때 러시아의 경제는 변화하며 초부유한 엘리트, 즉 올리가르이들의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얻었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소련 이후 초기 러시아에서 대출을 통한 주식이라는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로만 아브라모비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같은 몇몇 내부자가 국가의 가장 큰 기업들을 실제 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모비치는 석유 회사인 시브네프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후 나중에 정부에 수십억 달러에 되팔았습니다. 아브라모비치가 석유에서 재산을 쌓는 동안 베레조프스키는 미디어를 타겟으로 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체들을 통제했습니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고 그는 이 영향력을 통해 1990년에 보리스 엘친의 재선을 지원하며 정치적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브라모비치의 독특한 접근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겸손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엘친과 블라디미르 푸틴 등 강력한 인물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올리가르히들이 탄압을 받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수학자 출신의 베레조프스키는 영향력에 대한 날카로운 눈으로 옐친과 연합하며 푸틴의 부상을 지원했습니다. 이 전략적 동맹은 그를 푸틴의 내밀한 서클로 끌어들였지만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베레조프스키의 상승과 최종적인 추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러시아와 같은 급변하는 나라에서 주요 산업을 통제할 기회를 가졌다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화려한 벽 뒤에 사무리가 비범한 불을 생각할 때 이탈리아의 호아빌라나 카리브해의 개인 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의 세계처럼 독점성과 사치를 상징하는 곳은 드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의 벽이 그들을 나머지 세상과 분리합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트 부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6억 달러에 달하는 그의 요트 이클립스는 2개의 헬리패드, 미니 잠수함,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갖춘 떠다니는 요새입니다. 아브라모비치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사치스럽습니다. 특히 런던의 비욘드 로우에 위치한 그의 1억 5천만 달러 저택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알리세르 우스마노프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슈퍼요트 딜바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큰 요트 중 하나로 내부는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의 설이 역사적인 저택은 6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비할 데 없는 사치의 삶을 더욱 반영합니다. 또 다른 올리가르히인 수레만 케리모프는 금광업에서의 재산으로 유명하며
국제 조치 속에서 미국 당국에 의해 피지에서 압수된 3억 달러의 요트 아마데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트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산은 여전히 강력하며 프랑스와 러시아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프랑스 리비에라에 위치한 대저택이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케리모프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뿐 아니라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종종 요새처럼 보이며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브라모비치의 3억 달러 이상의 보잉 7087 드림라이너와 같은 개인 제트기는 비즈니스 회의, 외딴 휴양지, 그리고 대륙에 흩어진 호화로운 거주지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벽 뒤의 삶은 더 깊은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사치 속에서 날아다니는 동안 많은 러시아인들은 일상적인 고난을 겪고 있으며 제한된 일자리 기회,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 간의 간극은 러시아에서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리가르이들은 성공의 상징이자 수백만을 뒤에 남겨둔 시스템의 구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와 공적 감정 간의 긴장은 빛나는 요트와 저택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모든 사치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립감을 더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치에 고립된 삶이 고향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10억 달러의 외관 뒤에 숨겨진 긴장과 냉혹한 현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빈부격차와 대중의 인식. 러시아에서 빈부격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극명합니다. 소수의 올리가르히들이 비할 데 없는 사치를 누리는 동안 많은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상승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이것이 나머지 국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부 러시아인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인물들은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1990년대의 경제 붕괴를 발판으로 사마소련 해체 이후의 혼란에서 거대한 재산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6억 달러에 달하는 요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알리세르 우스마노프의 부동산은 유럽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과시는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되며 일부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러한 거대 인물들에서 야망을 발견하게 하여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재산은 불공평한 시스템의 씁쓸한 상징입니다. 올리가르이들은 종종 특권적인 크렘린의 연결, 비밀거래, 독점 자원의 수혜자로 인식됩니다. 그들을 정상으로 끌어올린 재정적 이익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정체된 임금, 부족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제한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이 격차의 중심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100만 달러 아파트, 고급 자동차, 그리고 디자이너 부티크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가 모스크바의 부유한 동네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작은 마을이나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전혀 다릅니다. 부서진 도로, 낙후된 병원, 그리고 적은 일자리 기회가 러시아 생활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올리가르이들의 부를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을 착취한 소수의 전리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해외에 두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모나코, 프랑스 리비에라와 같은 도시에서의 화려한 집을 가진 일부 올리가르이들은 러시아 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눈에 띄게 됩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이 결정은 일반 러시아인들이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자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이 자신의 상승을 가능하게 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미디어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가르이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조명함으로써 불평등감을 고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부의 과시는 현재 시스템의 잘못된 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부패와 올리가르히들과 크렘린 간의 긴밀한 유대에 대한 항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국가의 부와 자원에 보다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자산 압수,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가 증가하는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초강력 엘리트에 대한 조명이 비춰집니다. 서방 정부들은 긴급함을 느끼고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의 거점을 흔들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국이 얼마나 오래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때 문을 열어주던 부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억만장자들의 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리가르이들의 자산을 겨냥함으로써 이 정부들은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택된 소수에 대한 처벌 조치가 아니라 러시아를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고위험 게임에서 세계는 극적인 압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요트들이 전 세계 항구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최근 3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레만 케리모프의 아마데아를 피지에서 압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6억 달러 요트 이클립스가 상징하던 그의 부와 영향력이 압수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이 항구에 갇혀 국제 조치에 의해 발이 묶인 채 지켜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호화로운 부동산 또한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런던 켄싱턴 궁전 정원의 저택은 현재 정부의 통제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리세르 우스마노프의 서리 저택과 모나코의 여러 부동산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치의 상실이 러시아 엘리트에게 전환점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화려한 요트와 궁전 저택에 대한 단속은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올리가르이들은 러시아의 주요 산업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광업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석유 거대 기업 로스네프트를 이끄는 이고르 세치는 이 전략적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산업에서 한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올렉 데리파스카는 그의 국제 비즈니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데리파스카의 자산, 즉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의 지분은 이 조치에 대응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거대 기업에 대한 타격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며 일부 올리가르이들은 러시아 국경 내로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억만장자들이 국제 자산에 대한 접근을 잃으면서 많은 이들이 해외의 고급 자산에서 손을 떼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 축구클럽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는 클럽의 국제적인 명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립한 전 클럽 소유자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각 조치는 올리가르이들, 그리고 그들과 깊이 얽힌 푸틴의 정치적 기초를 약화시키려는 서방의 시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화 자산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상징이 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올리가르이들, 그들의 부,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조치가 균형을 뒤집기에 충분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글로벌 제재 회피 끝없는 조치와 자산 동결에 직면한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은 한 발 앞서 나가며 부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는 이러한 노력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종 키프로스, 스위스, 그리고 영국령 버진 제도와 같은 은행 법률이 느슨한 곳에 설립된 이 계좌들은 올리가르히들이 상당한 금액을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정부가 그들의 부를 추적하거나 압수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으로 고급 요트에서 고급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자산의 진정한 소유권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이 억만장자들이 직접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조치를 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재정적 비밀 외에도 많은 올리가르이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부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요트, 저택, 심지어 사업체를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두어 법적 보호의 층을 만듭니다. 이 전략은 효과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의존하여
자산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일부 올리가르이들은 더 우호적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에서 부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호화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UAE는 이 지역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생명줄로 떠오르며 올리가르히들이 전통적인 은행 경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는 종종 서방 관할권 밖의 거래소에 저장되어 이 엘리트들이 상대적으로 익명으로 국경을 넘어 부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험이 따르지만 이 디지털 탈출 경로는 특히 서방 조치와 덜 연관된 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그들의 깊은 해외 인맥과 결합되어 올리가르히들이 부를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조치를 조심스럽고 계산된 위험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자산과 관계의 망을 통해 그들은 국내외에서 여전히 강력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놀라운 전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러한 전술이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EU의 강경한 입장 세계가 러시아 엘리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와 영향력은 글로벌 권력 변화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인물들인 제나디 팀첸코와 미하일 프리드먼에게 그 대답은 예전보다 더 복잡해 보입니다. 2024년 9월까지는 심지어 가장 깊은 주머니도 국제적 감시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의 조치는 국가 자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개인 자산을 겨냥했습니다. 올해 유럽의 일반 법원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올리가르이 팀첸코와 프리드먼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제재가 불공정하며 그들의 재산과 재정적 자유를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억만장자들도 제한을 받는 현실을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러시아의 핵심 산업과 깊이 얽힌 올리가르이들에게는 팀첸코는 에너지, 프리드먼은 은행 및 소매업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첸코의 석유와 가스 분야의 사업은 그에게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유럽과 미국의 조치가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분야를 마비시키면서 그의 제국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과 소매업에서 부를 축적한 프리드먼은 동결된 자산을 해제해달라는 법원의 거부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은 부를 세계적 자유의 여건으로 여겼습니다. 런던의 호화로운 집, 모나코의 요트, 그리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팀첸코와 프리드먼은 물론 다른 올리가르이들도 여행 제한, 자산 동결, 그리고 유럽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만장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부의 대부분은 이제 잠긴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이 추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재정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된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일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올리가르히들이 재정적 또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올리가르히들이 자신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뒷길을 차단하려는 유럽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억만장자들이 법적 전투, 로비 및 재정적 조작을 계속하더라도 그들의 재산을 회복하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에게 한때 그들이 쉽게 지배했던 세계가 좁아지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만든 사치의 구금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치의 대가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은 익스트로 어더네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종종 심오한 개인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화려한 저택, 고급 차량, 그리고 개인 요트로 둘러싸인 그들은 선택된 고독과 제한된 삶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비범한 편안함은 때때로 제약으로 느껴지며 신중함과 경계를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관계는 섬세해지고 신뢰의 필요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며
진정한 연결은 드물어집니다. 종종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우정이 진정한 것인지 재정적 이익에 기반한 것인지 불확실해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심은 그들의 정신적 건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며 부유함 속에 숨겨진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권력과 부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올리가르이들은 자신의 지위에서 오는 정서적 압박을 겪습니다. 외형을 유지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려는 요구는 취약성이나 진정성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거리는 고독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며 그들의 부가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때때로 행복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개인적 비용을 반영하며 신중함과 디스크레션이 가장 화려한 즐거움조차 가리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재산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경계된 관계의 삶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존재합니다. 관찰자로서 우리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쁨이 한때 번성했던 곳에 미세한 그림자를 남기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정서적 대가는 물질적 부가 행복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치의 대가는 때때로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을 가릴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